마지막으로 딜레마를 좀 얘기해 볼게요. 지금까지 말했던 5가지 궁예와 김정은의 공통점. 이거는 김정은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김정은은 바보는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스마트한 편에 속해요. 제가 봤을 때. 다만 북한 체제가 워낙 막장이고 갈 때까지 갔고 회복 불가능이고 체제적인 모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개인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장성택 처형? 북한은 1인 독재 체제로 수십 년을 굴러왔는데 그 1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새로운 집권자로서. 1인 독재 체제를 방해하는 고모부라고 할지라도 그 고모부를 처형해서 1인 독재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고 집권했잖아요. 장성택 처형도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도덕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처형을 안 할 수도 없고 숙청을 안 할 수도 없고 숙청을 할 거면 그렇게 그 정도로 잔인하게 확실하게 안 할 수도 없는 게 북한 사회고 숙청을 했더니 북한이라는 국가 전체의 경제적 역량이 떨어지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했더니 이렇게 망하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북한의 MZ세대는 장마당 세대라고 하죠. 왜 장마당 세대냐? 북한에선 이제 그 시장을 장마당이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부모가 자력갱생해서 알아서 물건 팔고 뭘 하고 뭘 해서 장마당에서 그 번 식량과 돈으로 자기 자식들을 키운 그렇게 큰 세대를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데 즉 장마당 세대는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장마당 세대의 부모 세대까지는 북한의 배급을 받아봤단 말이에요. 그 배급을 받아봤다는 것은 어쨌든 노동당 당이 나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린 기억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 먹여 살리려고 노력까지는 해본 그걸 목격한 기억은 있는 사람들인 거야. 당이 뭔가를 하려고는 하는구나. 그런데 장마당 세대는 배급이 뚝 끊긴 상태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했던 세대가 장마당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체제에 충성하거나 감사하거나 체제를 신뢰하는 감정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우리를 먹여 살린 부모한테 감사해야지. 체제는 김정은은 당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그래서 장마당 세대는 태생적으로 충성심이 없어요. 강제하는 것만 한류 드라마도 보지 못하게 해. 뭣도 못하게 해. 해외여행도 못 가. 뭐만 하면 뭐에 동원돼서 뭐에 끌려가서 사상교육 받아야 되고 강제노동해야 되고 뜯어가는 것만 많아. 그러니까 당을 기본적으로 싫어해요. 장마당 세대는 김정은을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것이 장마당 세대예요. 이 장마당 세대의 특징이 기존 세대와 완전히 다른 탓에 장마당 세대는 실제 계급과 신분과 거주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형적인 장마당 세대는 북한보다 남한을 더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동경하는 건 당연하고 이런 애들이 한류에 미쳐 있는데 한류가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북한 사회의 실상과 외부 세계의 어떤 그 간극이 더 많이 주민들 사이에 유포되게 되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체제가 더 균열이 가고 더 그 붕괴 속도가 빨라지겠죠. 한류 드라마 봤다고 고등학생, 중학생을 30명 단위로 공개 처형하는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공포 통치로 누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공포 통치를 하면 할수록 장마당 세대는 더 체제를 혐오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도 체제가 흔들리고 이래도 체제가 흔들려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외통수에 걸려있는 상황인 거예요. 김정은은. 지배층의 이탈도 지금 궁예와 마찬가지예요. 이 딜레마도. 자, 지배층이 자기를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고 이 체제를 더 이상 굴러갈 체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구나. 그러니까 지배층의 이탈은 지금 이 체제가 실패했다는 걸 그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배층의 이탈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썰이긴 하지만 북한이 외국의 대사관, 영사관 지하에 감옥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하 감옥을. 작년부터 이제 고위급 외교관들의 탈북 러시가 이어지다 보니까 지하 감옥을 만들어서 감시하고 사람을 가둬두고 사육하듯이 철창 안에서 키우는 그런 식으로 감시 통제를 하려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왜냐하면 그렇게 강력하게 탄압하고 감시하지 않으면 더 많은 외교관들이 도망갈 거 아니에요. 탈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감시하고 더 탄압을 하면 체제에 대해서 더 배신감을 느끼고 더 빡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탈북하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래도 체제가 흔들려 저래도 체제가 흔들리는 거야.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각 분야, 각 계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지금 김정은의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김정은이 고도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자면서. 그러니까 김정은 개인은 정말 잔혹한 범죄를 많이 저지른 지금은 세계적인 악당이죠. 그러나 그와 반대로 김정은 개인은 굉장히 그와 별개로 지금 불행한 삶을 몇 년째 살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이 사람 개인은 되게 불행할 거예요. 뭘 해도 외통수거든요. 지금 북한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은 거의 한 10년 전부터 전쟁이라고 하는 증언이 되게 많아요. 그건 뭐냐면 전쟁밖에 남은 게 없다.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실패했다는 걸 10년 전부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대요.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굶어 죽어
항생제가 없어서 죽어. 기본적인 약품이 없어서 죽어. 아니 그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뭐가 없고 뭐 기본적인 생필품이 없고 배급은 끊기고 이 상황에서 체제가 실패하지 않았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체제가 실패했다고 믿죠. 그러니까 아 이제 북한은 다시 일어날 수 없다. 뭐 그들 입장에서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그러죠. 우리 공화국은 다시는 자력으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를 어느 순간부터 거의 모든 북한 주민들이 거의 그 공유하는 감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희망은 전쟁이죠. 이기든 지든 아니죠. 북한이 지금 자기들이 이긴다는 생각도 거의 안 한대요. 이길 수가 없다. 그런데 뭐 비기든 이기든 지든 어떻게 되든 전쟁이 일어나면 뭐 변화가 생기고 변동이 생기고 급변이 생기니까 어떤 식으로라든 먹고 살 기회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질 그 기회가 생길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전쟁인 거예요. 지더라도 남조선에 흡수 통합돼가지고 그냥 남조선 국민이 돼버리면 남조선 기업의 월급이라도 타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남조선 사장 동지들한테 월급이라도 타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무슨 일을 하든지 막노동을 하든지 라는 게 지금 북한 사람들 생각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시도 때도 없이 북한 정권에서 전쟁하자. 우리 존경하는 수령님 우리 장군님을 보위하는 총폭탄이 되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적들의 도발을 천만 배, 천배, 만배로 갚아주는 미사일이 되자. 총폭탄이 되자. 전쟁하자라고 했을 때는 아 또 정신무장 하자는 거구나 알았어 하면서 그냥 했는데 지금은 전쟁하자 그러면은 빨리 했으면 좋겠어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된 걸 아니까 김정은도 전쟁을 우리가 일으킬 일은 없다, 우리가 먼저 일으킬 일은 없다 라고 선언하고 남조선은 우리 같은 민족도 아니고 같은 나라도 아니고 괴뢰도 아니다, 우리의 해방 대상이 아니다, 그냥 외국이다 하면서 전쟁 가능성까지 차단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차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전쟁을 원하니까. 그렇게 차단이 돼버리면 마지막 희망까지 차단돼 버리면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절망하고 체제를 이제 도망갈 방법을 찾게 되죠.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탈북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게 탈북밖에 없기 때문에 김정은은 북한을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뢰를 매설하고 철조망을 세우고 장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절망이 찾아오고 더 큰 절망이 찾아오니까 체제를 더 부정하게 되고 그렇게 체제를 더 부정하게 되니까 인민들이 김정은은 더 강도 높은 잔혹한 탄압을 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어요. 김정은과 인민의 관계가 딜레마입니다. 고통의 딜레마예요. 지옥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주애도 딜레마예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후계자를 그래도 내세우는 것까지는 아니고 노출은 시켜야 되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김주애가 노출되니까 야 북한 주민들 너 다음에는 저 어린 여자애야? 장난쳐? 이러면서 주민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다시 김주애가 북한 미디어에 사라졌어요. 김정은도 화들짝 놀란 거죠. 하지만 이미 김주애를 다 받는 걸 이것도 딜레마인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존재를 지우려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한 사람들은 성인이 되면 다 여기 휘장 배지를 달아야 돼요. 이 휘장 배지에 김일성 얼굴, 김일성 초상, 김정일 초상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두 사람 초상이 있어요. 이걸 다 가슴에 이렇게 달고 다니는데 김정은이 이걸 자기 얼굴로 바꾸려고 휘장 배지 교체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위급 회의를 하는데 북한 주민들이 다 보는 TV에서 고위급 회의 그 참가자들이 북한 고위 수뇌부 간부들이 김정은 휘장을 실험적으로 배지 이게 가슴팍에 달고 온 거예요. 그걸 보고 주민 반발이 너무 심했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쏙 들어갔어요. 그 얘기가. 배지를 바꾸자는 얘기가. 하지만 김정은의 욕망이 뭔지는 모든 주민에게 다 들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인민도 딜레마, 김정은도 딜레마. 고통과 지옥의 딜레마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핵무장을 안 하면 체제가 무너지고 핵무장을 하면 경제가 무너지고 제재 때문에 이게 북한의 지난 10년의 상황이었잖아요. 사람들은 김정은의 사치니 뭐니 뭐 호요식하니 뭐 기쁨 줘 막 이런 얘기하면서 막 저 사치스러운 저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뭐 지 혼자는 좋지 나머지는 다 노예고 이런 돼지 막 이러지만 사실 진실을 얘기하면 김정은 본인은 정말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낼 거예요. 그냥 장담합니다. 구애의 말로가 비참했던 것처럼 김정은도 지금 마지막에 와 있나? 너무 위기상이 보여요. 위기 상황이 너무 심해 보여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코너에 몰렸을 때 결국은 빠져나갈 구멍이 점점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 코너에 몰렸을 때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코너에 몰린 존재가 압박을 당하면 깨지는 거예요. 북한 체제가 갑자기 붕괴해버리면 와 이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지금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은 막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하이에나 같은 존재들인데 아 미국은 우리 우방이구나.
그렇지만 미국도 미국만을 위한 선택을 하지 우리를 위한 선택 같은 거 없습니다. 우리와 미국의 군사 동맹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우리나라 보수 진영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 정말 고마운 혈맹, 영원한 동지, 제발 말은 그렇게 해도 속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좌나 우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북 체제가 갑자기 무너져도 안 되고 김정은이 갑자기 쓰러져도 안 돼요. 쓰러져도 되는데 다시 일어나야 돼. 한 2, 3일쯤 있다가. 쓰러진 상태에서 계속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죽든지 살든지. 아직은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북 주민들에게 정말 미안하지만 뭐 그게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충분한 준비가 되고 충분한 준비 태세가 됐을 때, 그리고 그 유사시에 북한 정권 붕괴 혹은 김정일 유고시에 유사시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지 디테일한 수립이 다 돼 있고 시나리오 수립이 다 돼 있고 그 시나리오대로 그 시뮬레이션 안에서 우리가 충분한 훈련을 거쳤을 때 그때까진 버텨줘야 됩니다. 북한 주민들에겐 미안하지만 당분간 북한 체제와 김정은의 건강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 정말 하기 싫지만 김정은은 당분간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는 건강해야 됩니다. 정은아 운동 좀 해. 에멘탈 치즈 좀 그만 먹고 그거 담배 좀 적당히 좀 피워라. 너는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 한민족의 우리 모두의 운명을 위해서 너는 당분간은 건강해야 한단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정은이와 궁예의 공통점을 비교해봤고요. 김정은, 궁예 환생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신박합니다. 한국의 딱 좋은 형태로 한국의 딱 좋은 타이밍에 시의적절하게 다들 차례로 죽던지 살던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진짜 우리나라 지금 각자 도생의 시대로 점점 접어들고 있거든요. 신냉전 시대인데 다극화 체제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진짜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다음에 한민족, 대한민국 국민, 더 나아가서 한민족, 우리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시진핑, 푸틴도 딱 그때 갑자기 급사했을 때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딱 좋게 그렇게 딱 차례로 그냥 막 내추럴 막 이런 걸로 이렇게 쓸었으면 좋겠고, 일본도 비슷했으면 좋겠고, 정말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